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울 그 온라인 모임이죠. 셋째 주, 6월 셋째 주 서울 모임입니다. 릴라 서울 모임 6월 19일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를 말해야 되나?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법문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해는 다 하셨을 거고, 일단은 공부에 대한 믿음이야 기본적으로 다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그 공부가 안 될 때, 이 소식이 안 왔을 때를 이렇게 살펴보면, 뭔가 자기가 뭔가를 깨달으려는, 체험하려는 그런 마음이 되게 여전히 강해서 그랬던 것 같거든요. 알아들으려고 하고, 무슨 말인지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이해되면 공부가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 이제 이해가 되고 그러면 공부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분의 말씀, 이제 선생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고 이건 확실하고, 그래 이거는 눈앞에 있는 일이고 분명한 것이지라고 이해해서 되게 즐겁게 법문을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법문 들을 때의 즐거움은 있어요. 답답한 것도 없고 막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이해는 되는데 뭔가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법문 내용 중에는 이게 와닿아야 되고 실감나야 되고 이 사실이 분명해야 된다 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이해되고 그 법문 내용에 어떤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딱 그런 부분, 어떤 자기 안에서 실감나는 부분, 이게 체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 현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조금씩 좀 공부가 좀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체현이에요. 이게 공부라는 게 따로 있어 버리면 그거는 지금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거는 이제 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이 공부가 아닌 상태는 아직 이원성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라는 게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그런 상태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뭔가 법문 들으면 공부하는 것 같고 삶으로 돌아가면은 공부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틈이 벌어지는데, 진짜 이 마음 공부라는 거는 자기 이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가르침의 말이 자기 현실이 되고 그 가르침의 말을 자기가 행하고 있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의도를 갖고가 아니라 그런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건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걸 모르죠. 뭔가 잘 알아들으면 공부가 되는 줄 아는데, 이제 공부가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법문의 역할이 뭐냐면, 자꾸 듣다 보면 약간 그 법문 내용의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이게 듣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 현실화가 안 되는 부분까지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제 이게 공부가 잘 되고 있다라는 거는, 체험 오기 전에 공부가 잘 되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점점 좀 이렇게 좌절감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될 것 같지가 않고, 어떻게 답답하기만 하고, 막 잘 알아들을 때는, 금방 될 것 같을 때는 오히려 멀리 있는 것이고, 공부가 잘 자기 딴에는 이게 공부가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할 때는 뭐냐면,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듯 할 때 자기가 느끼기에는 공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오히려 이제 저 같은 경우 들으면 뭐냐면, 공부를 더 잘하고, 이전보다 더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닌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공부를 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 자기 공부를 돌아봤을 때 이 소식은 안 왔는데 잘 이해가 되고 법이 이런 거다 정리가 되고, 틀린 말이 아니구나라고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거랑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구나라고 알면은 이제 이해, 아르마리 수준에서 그냥 생각 속에서 막 하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하는 세속 공부하듯이. 근데 이제 더 이제 법문을 듣다 보면 이거는 생각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감정 상태도 아니고 어떤 감각적으로 포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내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더 잃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 법에 대한 확신이 있고 신심이 있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그 말의 어떤 말을 자기한테 이렇게 비춰봐야 되거든요. 법문을 이거는 생각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아니면 어떤 감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생각으로 하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법문자의 의도랑 틀린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라는 상을 세워서. 그다음에 뭐 어떤 식의 어떤 뭐 경계를 본다는 거죠. 특별한 경계, 어떤 빛을 본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상태, 이렇게 뭔가를 감싸고 뭔가 나를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몸에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에너지가 막 돈다거나 막 그것이 막 오르락내리락 한다거나 회오리 바람처럼 돈다거나 뭔가 들어온다거나 빠져나간다거나 이것이 혹시 체험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어떤 상태거든요. 어떤 경계거든요. 이런 식의 변화는 공부 과정 중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경험하면은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니구나라는 그런 그 기존 세계에 대한 좀 믿음이 떨어지는 역할을 해요. 이런 기체험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공부하다 보면 이런 식의 특별한 경계 체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공부하기 이전에 너무 경고했던 세계가 좀 무너지는 듯한 그 의식의 좀 균열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신호로서는 공부하는 과정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적인 그 뭐 에너지의 변화나 빛의 뭐 드러남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가 있네라는 이 집착심을 놓아버리게 할 수 있는 기제는 돼요. 근데 그것도 여전히 상태라는 거죠. 어떤 그 감각적으로 이렇게 감지되는 어떤 세계라는 거죠. 근데 그것도 법문에 진짜 가리키고 있는 바하고는 이제 다른 거예요. 그것도 경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놓아버리셔야 돼요. 근데 그냥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놓아지거든요. 근데 자기가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 법문의 내용을 듣고 이렇게 돌아보지 않으면 백날 그 똑같은 법문을 들어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공부가.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 이걸 돌이켜보는 어떤 안내, 지침으로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으로 막 헤아리고 있다. 법이 이런 거야, 저런 거, 이런 걸까, 저런 걸까 그러면 이건 틀렸구나. 그래서 그것이 알아지면 그런 식으로 시도하는 걸 놓아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했어. 이게 맞나 틀리나 하고 있으면 어떤 그게 특별한 경험, 이전에 없던 경험이라면, 경계라면 그것도 경계이고 이게 감지되는 것이고 포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놓아버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하셔가지고 여기 오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 이거를 자꾸 가르쳐 보일 때의 어떤 그 모습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제시될 거거든요. 저도 이제 뭐 이겁니다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치기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가리켜 보일 때 자, 이겁니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마음이 좀 감이 섬세해져야 됩니다. 이제 말을 알아들었으면 자기가 어떤 식의 분별 경계에 떨어지는지 그거를 보려면 자기 마음의 움직임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겁니다 할 때 느낌이 내가 이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 벌써 이제 분별에 떨어진 거예요. 그 아주 익숙한 분별에, 주객관 의식에. 근데 법문을 듣다 보면 마치 이것이 문장화돼서 경험되는 게 아닌 듯한 식의 의식의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처음에 이겁니다 할 때는 어떤 식이냐면 내가 이거를 듣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경험인 듯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한테는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경험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 같죠? 내가 이거를 듣고 있는 듯한
그런 상태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이제 벌써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사로잡혀왔던 어떤 그 주객관 의식이 이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은 뭐냐면 이 경험, 이 소리와 틈없이 경험되는 이 경험에 대한 해석이 아주 순식간에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듣고 있다라는 그런 식의 여기에는 그런 식의 어떤 현상이 펼쳐지지 않았거든요. 여기에는. 근데 그 뒤에 이거에 대한 해석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와 이 경험과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 생각으로 탁 틈을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험이 아무리 들어봐도 내 귀에는 나한테는 내가 듣는 것 같아. 그러면 벌써 생각이 떨어진 거다 이거예요. 이 경험에 직해 있지 않고 여기서 틈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식으로 틈이 벌어졌냐면 이거에 대한 이 경험에 이 경험 자체에 딱 마음이 있지 않고 여기서 일어난 생각, 그것도 사실 자연스러운 생각인데 거기에 이렇게 훅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이 경험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이 소리와 그냥 떨어져 있지 않은데 분명한 거. 소리는 아니지만 이 소리와 떨어져 있지 않은 이 소리, 이거거든요.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알아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진지하게 알아들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알아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사실은 저 버스가 지나가는 그 경험하고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이때의 느낌은 뭐냐면 자기가 종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느낌이 이렇게 하나가 딱 돼서 분리 없이 이렇게 틈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종이 돼서 자기한테서 막 울려 퍼지고 있는 듯한 그런 식의 공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가 듣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면 너무 이 상황이 불편해져요. 뭔가 좀 좁아지고 그런 느낌인데 마치 내가 종이 된 듯한, 내가 종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종에서 울리는 게 아니라 나와 종과 그 사이의 공간과 그 틈 없이 그냥 전체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분리의식이 떨어지면 이거 딱 나누죠. 이 종소리와 나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실 그 생각 자체도 그냥 통으로 일어나는 건데 그 일어난 뒷생각에 빠지고 있는 거죠. 뒷생각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뒷생각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것이 자기 현실처럼 이제 느껴진다면 이건 뒷생각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뒷생각에 빠지지 말고 그냥 오롯이 이걸 경험을 해보시라. 이걸 느껴보시라. 그냥 여기 이 종소리와 하나가 되어보시라. 이 종과 하나가 되어보시라. 그럼 하나가 되려면 생각으로 이렇게 규정 지으면 안 되거든요. 아니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냥 그건 놔둬버리시고 그냥 느껴보시라. 이 자체를 한번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냥 하나거든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소리가 이게 통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생각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벽을 쌓고 있어요. 벽을 쌓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이게 확 이게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그 기술들을 확 놓아버리지 않고 생각으로 뭔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마음이 작동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열어 제끼는 것이 좀 이렇게 불편하거나 이런 게 작동되고 있는 거거든요. 좀 그냥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뭐 어떻게 알아듣겠다, 뭘 여기에 왔으니까 좀 뭐 어떻게 얻고 가겠다 이런 마음 다 내려놓고 그냥 이 시간을 그냥 공명해 보고 싶다, 느껴보고 싶다. 그냥 어떻게 하려는 의도를 탁 내려놓고 쉬어보자. 그냥 내려놓고 그 의도를
배우고 가려는 그 마음을 좀 내려놓아 보고 딱 1시간 아니면 1시간 반, 2시간을 그냥 여기 즐겨보자, 뭐 느껴보자.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자기를 놓아버려 보고 여기에 마치 이것이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욕조라고 생각하고 나를 여기에 푹 담가보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있잖아. 그냥 푹 나를 여기에 푹 담가서 아주 있잖아요. 몇 도가 가장 적당하지? 37.5도? 뭐예요? 너무 뜨거운가? 어떤 사람한테? 물이 있어. 욕조에. 느낌이에요. 여기가 욕조예요. 여기가 욕조고 그 정도의 딱 우리 체온과 딱 맞는 수온에 물이 있어. 아주 깨끗한 물이 있고 아주 그런 상태인데 내가 휴식이 필요해요. 뭘 그냥 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쉬고 싶으려면 그냥 푹 담가버리면 되잖아요. 아, 여기에서 이 물이 몇 도인가, 몇 도일 때 내가 가장 기분이 좋은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최적의 온도는 뭔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건 쉬는 게 아니니까 그 생각 다 내려놓고 야, 여기에 그냥 나를 온전히 이 물에 맡겨보자.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이게 이제 법의 이 공기가 막 흐르고 있거든요. 여기에 막 가득 차 있거든요. 여기에. 본인만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만 내려놓고 그냥 한번 동참해보자. 여기에 동참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마치 그 따뜻한 욕조에 자기 몸을 확 집어넣듯이 그냥 집어넣는 것도 아니야. 집어넣는 건 의도가 있는 거고 그냥 스르르 자기 일을 한번 스르르 맡겨보듯이 쓱 한번 들어가 보자. 이런 심정으로 그냥 여기 있어 보시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래서 그냥 제 말에만 좀 귀만 열어놓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순간 이건데 우리가 좀 소리의 인연에서 잘 이게 경험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보십시오. 알아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를 놓아버리세요. 이때는 잘 모르는데 땡 하고 부딪힐 때 오히려 더 이게 뭔가 이게 날카롭게 아주 예리하게 아주 뾰족하게 감지가 돼요. 이때 땡 하고 부딪힐 때 뭔가 여기를 확 직접적으로 확 이렇게 가리키는 듯한 이 실감이 더 분명해요. 땡 할 때 땡 하고 막 흘러가는 거는 뭔가 약간 좀 약간 임팩트가 약한 것 같은데 아이고 잘 안 맞네. 자, 이때 이게 이 종을 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때리는 듯한 이 감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를 종을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본래 마음을 이렇게 노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에 그 아파트 문이 있는데 그냥 둔탁한 뭐 손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날카롭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풍경 소리와 같이 마치 그런 것이 문에 달려 있어서 그걸 문을 확 열어 제낄 때 땡 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여기를 가리켜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리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사물도 이 성품, 이 깨어있는 성품에서 일어나고 있고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고 어떤 의지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것도 너무 직접적으로 이거를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 감촉도 여기서 이 감촉이 일어나는 이거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일어나는 이 자리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사람의 모습 아니면은 뭐 꽃의 모습 이런 것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 깨어있는 성품에서.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알아들어야지 하는 의도도 사실 이 깨어있는 성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막 생각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냥 이 일어나는 바탕을 자각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자각하냐면 그냥 가만히 자기를 마치 그 무정물 이렇게 생명력이 없는 어떤 물체처럼 스스로의 의도를 탁 놓아버렸을 때 이게 더 분명해져요. 그거를 이제 신신명에서는 찾지 않으면 더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들으려고 하는 건 찾는 겁니다.
근데 그 알아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탁 쉬어졌을 때 더 실감이 나고 더 분명해요. 생각으로 막 이렇게 자기만의 어떤 법을 이제 상상을 하면서 구하려고 할 때는 분명하지 않은데, 아이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탁 놓아버렸을 때 어딜 봐도 다 이것이라는 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통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제 마음이 뭔가 찾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찾고 있는 거를 알아차릴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순식간에 마음이 막 분별에 떨어지는 거를 스스로가 아직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이겁니다 하면은 자기 지금 어떤 식으로 자기한테 경험이 돼요, 이게? 자기 마음이 어떻게 돼요? 그게 보여요? 움직이는 게 보입니까? 이렇게 한 마음이 이쪽으로 와 있습니까? 죽비에 와 있습니까? 이렇게 한 마음이 죽비에 와 있습니까? 안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안 움직이려고 하고 계세요? 가만히 있으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여기 말을 안 하죠. 네, 왜요? 거사님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 현상이 이렇게 경험돼? 마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이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할 때는 이 경험을 한번 최대한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이겁니다 할 때. 죽비를 들고 계시는구나. 아, 저분이 죽비를 들고 계시는구나. 우리 옆에 있는 어떻게 어떻게 느껴져요 이게?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주려고 하고 계시구나. 애쓰시는구나. 나는 모르는구나. 뭐지?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이럴 때 어떻게 똑같아요? 이쪽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예. 이제 제가 너무 그림을 너무 정교하게 그렸나요? 지금 이게 욕조예요, 이게. 들어와 계셔요, 이미. 근데 이제 이미 들어와 있다고 이미 들어와 있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왜 근데 뭐 어디로 뛰어들어야 될 것만 같지? 이미 들어와 있는데 어디 그쵸. 뛰어들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죠. 갭이 생겨요. 뛰어들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죠. 그게 물속으로 팍 다이빙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이빙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있죠. 근데 이미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이미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막 마음을 쉬지 못하고 막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죠. 그 이미지가 딱 선명히 있어요.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나요? 뭔가 다른 뭔가 와닿는다거나 뭔가 보인다거나 체험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안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거사님도 그렇고 세 분 거사님이 다 그렇죠. 그러니까 A 거사님, B 거사님, C 거사님 이렇게 할게요. 근데 그냥 그거라고 하니까 의심이 드는 부분은 네.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라는 네. 첫 번째랑 두 네. 번째는 그냥 진짜 아무 맛대가리 없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네. 이거를 이 전부라고 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 말을 믿으면 안 되고 본인이 그거는 체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 체험은 이제 하루하루 예. 이제 확신이 드는데 예. 그러니까 의심이 가는 지점은 네. 나는 이건데 이 다른 사람도 이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타인의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러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도 이거라고 그러면은 의문이 너무 이게 와닿긴 해요. 이겁니다 할 때 이게 뭔가 이렇게 속이 시원하나요? 속이 시원하진 않아요. 속이 시원해야 돼요. 그러면 시원하진 않아요. 시원하지 않은 거는 이게 감정 뭐라고요? 고구마 먹은 답답. 답답함.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이게 와닿은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뭔가 알아들으려는 마음은 강한데 아직 알아듣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알아들으려는 의도는 아주 강해. 근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생기는 답답함이거든요.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하다는 거는. 근데 이게 시원해야 된다는 거는 그냥 이미 이게 분명하니까 그 알려는 마음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원하죠. 근데 아직 내 의도는 알아듣고 싶어. 근데 알아듣고 싶은데 못 알아듣고 있어.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제 느낌을 설명해 보자면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뭐 다 알아듣겠고 이게가 너무 잘 가는데 예. 이게 가슴에서 안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오는 답답함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사님은 A 거사님은 답답하진 않으시고, 그렇죠. 그럼 B 거사님이 좀 나은 거예요. 좀 답답하다는 거는. 왜냐하면은 A 거사님은 아직 덜 답답한 거 막 머리로 이렇게 다 거기에서 그냥 오늘도 똑같은 얘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계신 거고, B 거사님은 그래도 조금 이게 이제 스스로 말귀를 잘 알아듣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착각이 있으니까 예. 이게 쉬운데 다 알아듣겠는데 이제 이거를 눈앞에서 확인해야, 예. 치실 때는 예. 뻥 뚫리거나 막 속 시원한 게 없으니까. 그 시원해져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막히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너무 막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죠. 알아들으려는 마음을 한번 좀 쉬어 보실래요? 지금 제가 뭔가를 가르쳐 보일 때 그냥 뭐 저 사람은 뭐 종을 치거나 말거나 아니면 죽비를 들거나 말거나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경험을 해 보실래요? 그렇죠? 그 마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겁니다 할 때 알아들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한번 빼보시라는 거예요. 그 알아들으려는 마음을. 알려는 마음을 한번 빼보시라는 거예요. 느끼려고 하는 거를. 쉬라고. 느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쉬라고. 쳐볼게요. 예,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은 A 거사님도 마찬가지고 C 거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알아들으려고. 너무 조합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알아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러면 마치 어떤 거에 비유할 수 있냐면 마치 그냥 그 들리거나 말거나 제가 잘 비유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오랫동안 썼어. 악기를 쓰다가 이제 쓸모가 없어져서 버렸어. 어디 뭐 길가에 버리든가 막 그랬어. 무슨 어떤 나팔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분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건 알아들으려는 마음이 없고 그냥 거기에 그냥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근데 이제 악기이기 때문에 뭐 바람이 불면 소리는 나요. 그런 심정. 그러니까 뭔가 인연이 다가오면 그거에 대한 반응은 일어나는데 그냥 나는 이제 죽은 물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심해지는 그런 마음이 되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가 뭘 알아들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냥 바람 불면 그냥 지 인연대로 그냥 소리나 나올 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소리라는 거는 생각, 어떤 감각적으로 드러나는 것, 아니면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 거는 마치 바람이 불면 그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같은 식의 인연인 거예요. 자기 의도는 쉬어져 있고. 그렇게 법문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 보일 때도 저절로 소리는 일어나요. 그렇죠? 이거는 내가 의도를 갖지 않더라도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마치 그냥 바람이 불면은 그 악기에서 소리가 나듯이 그게 의도가 없기 때문에 세지도 않아요. 그 소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러 나오는 그런 소리라. 근데 이게 죽지 않은 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내가 알아들으려고 안 하고 잡으려고 안 하고 이 소리에 무심한데도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이 무슨 깨어있는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모르는데 우리 모두가 완전하게 이렇게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치 모든 그 소리나 사물이 반사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이런 식의, 그래서 우리 마음 바탕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 여기서 그냥 저절로 소리를 반사하고 있어. 소리를. 여기에서 이렇게 이 사물을
반사하고 있고 여기서 생각을 반사하고 있고 여기서 감정을 비추고 있어요. 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이거는 내가 들으려는 의도 없이 아니면 잡으려는 의도 없이 알려는 의도 없이 가만히 자기를 여기에 노출시키고 놓아버렸는데도 마음은 내가 하려는 마음은 쉬워졌는데 나와 상관없이 저절로 드러내고 있는 게 있어요. 저절로 드러내고 있는 게 그냥 저절로 드러내고 있는 게 있어요. 저절로 모든 거를 다 비추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 자기 마음이거든요. 마음이라고 이름은 붙였는데 마음이라고 딱 규정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도 여기서 비춰진 거거든. 이거 뭐 본성이다 하는 것도 여기서 비춰진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이게 본성이다 비춰지고 있고 마음이다 비춰지고 있고 뭐 법이다 비춰지고 있고 이겁니다 하는 이 말도 비춰지고 있고 종소리도 비춰지고 있고 이렇게 사물도 이렇게 비춰지고 있고 자, 온몸에서 비추고 있잖아요. 온몸에서 모든 걸 다 저절로 비추고 있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비춰야지 해서 비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절로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절대 아니라니까. 지금 너무 이걸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분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나. 근데 이럴 때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절대 경계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일어나는 어떤 생각에 확 끌려가고 있는 거를 이제 볼 줄 알아야 되고 일어나는 사물에 확 끌려가고 있는 거를 자기가 이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이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저기 뭐가 있는데 뭔가 저게 뭘 가리키지 하고 죽빛 치고 있는 사람 그 모습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초점, 마음의 초점. 자, 그래 요걸 하나. 마음의 초점. 우리가 마음의 초점을 한번 연습 삼아 맞춰봅시다. 자, 마음의 초점을 바나나에 한번 맞춰보십시오. 바나나에 맞추셨어요? 맞추셨어요? 네. 바나나에 맞췄습니까? 마음의 초점 맞추셨죠? 자, 이제는 그거 빼고 마음의 초점을 파란 하늘에 맞춰보십시오. 지금 0점 조정 중이거든요. 마음의 초점을 맞추셨어요? 마음의 초점 맞추는 게 뭔지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마음속에 그려진 어떤 이미지에 탁 마음이 가 있는 게 마음의 초점이잖아요. 아까는 바나나에 맞춰졌는데 지금은 파란 하늘에 맞춰졌다는 건 그게 이 파란 하늘에 맞출 때는 바나나는 없어요. 그럼 뭐냐면 우리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런 것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때는 마음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안 맞춰진 거는 사라지고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분별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때는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그럼 이제 파란 하늘 빼고 이제는 사과에 한번 맞춰보십시오. 마음의 초점을. 맞췄어요? 이제 파란 하늘 없죠? A 거사님 파란 하늘 없죠? 사과. 자,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사과에 있던 그 마음의 초점을 이 장미에 맞춰 보십시오. 아까 우리 사과에 맞출 땐 이게 자기한테는 자기 세계는 없었죠. 초점이 여기에 맞추니까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는 다 맞추셨어요, 장미에? 자, 이제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보냐면 여기에 맞춰보십시오. 죽비에. 초점이 여기에 맞춰졌죠. 마치 그 옛날 구형 그 카메라 초점을 여기에 맞춘 거와 같죠. 다른 거는 페이드 아웃 됐죠. 장미도 없고 여기는 바나나도 없고 사과도 없는데 초점이 이렇게 맞춰졌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초점을 이렇게 맞추는 게 분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면은 이게 보이면 초점이 여기 맞춰주는 게 뭐냐면 마음이 벌써 일어나서 초점을 여기에 맞춘 거야. 이게 바로 대상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이겁니다 할 때 만약에 여기에 초점이 죽비는 사라지고 없고 여기에 있다면 초점이 여기에 맞춰진 거예요. 이게 뭐냐? 분별심에 떨어져 있다. 대상화, 이 대상에 마음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A 거사님? 네.
B거사님, 네. C거사님. 자, 이제 그러면 이거는 뭐냐? 어디에도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자, 근데 나는 뭔가를 가르쳐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자, 이겁니다. 어디에도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마치 그 초점을 나와 사물의 중간 지점에 더 보십시오.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면 어디에도 두는 게 어렵다면 이 종과 나의 중간 지점에 더 보십시오. 이겁니다. 이 대상은 명료하지 않은데 뭔가 이 전체적으로 이 깨어 있음이, 이 온 공간이 깨어 있는 듯한, 마음이 여기에도 없고 나에도 없는데 마치 이 중간 정도의 허공에 마음이 있을 때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깨어 있는 듯한, 이건 종소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종소리는 벌써 대상화에 떨어진 거고, 종소리에 마음이 없다면 그냥 전체적으로 이게 다, 이것이 종소리를 비추고 있고, 이것이 나를 비추고 있고, 이것이 장미를 비추고 있고. 자, 그러면 좋아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 아직 모르시겠죠? 그럼 또 실패. 이건 또 실패.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합시다. 자, 마음의 초점을 바나나에 맞춰보십시오. 맞추셨어요? 네. 이거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알고 있는, 살아오면서 배운 그 기술을 쓰려면 오히려 멀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사과에 맞춰보십시오. 그 다음에 파란 하늘에 맞춰보십시오. 초점 맞췄죠? 선명하게 이렇게 드러나죠, 이미지에. 자, 장미에 맞춰보십시오. 자, 죽비에 맞춰보십시오. 죽비가 선명해지죠? 자, 죽비를 이렇게 보는 경험에서, 죽비에서 마음을 걷어보십시오. 이게 선명하지 않고 흐릿해지면서 비추는 그것이 있어요. 이 흐릿할 때. 비추는 그것이 있어요. 죽비, 이겁니다 할 때 죽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비추는 그것이 있어요. 비추는 그것. 이것. 나랑 틈이 없는 것. 마치 여기에서 온갖 사물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밤길을 갈 때 후레쉬를 딱 켜면 우리는 후레쉬가 비추는 상에 떨어져 있는데 후레쉬 빛이 발사되는 거기에는 그 마음이 거기서 시작되는데 그걸 돌아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후레쉬를 여기에 비추고 있는데 이 드러나는 죽비에 있어, 마음이. 근데 진짜 봐야 될 것은 그 빛이 나오는 거기거든요. 비춤이 자기한테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죽비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그 빛이 시작되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있는 거죠. 자기한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죽비에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마음의 초점이 이렇게 대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장미에 떨어지고, 마음이 뭐 바나나에 떨어지고, 마음이 파란 하늘에 떨어지고, 마음이 사과에 떨어지고. 근데 그 바나나, 사과, 장미, 죽비 비출 때 똑같은 하나. 이 한 자리에서 온갖 사물이 다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당철은 놔둬버리고 우리는 일어나는 상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하나인데 우리는 다 여러 개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중생이다. 하나를 자각하지 못해서. 그거는 한 자리에서 나오고, 지금 나가 발 딛고 서 있는 여기, 내가 앉아 있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이 다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알 수 없죠. 근데 이제
예. 나와서 드러나죠. 그렇죠. 분명하죠. 이거는 알 수는 없는데 어디에서 분명하냐면 알 수 없죠를 비추고 있잖아요. 지금 알 수 없죠를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알려는 마음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알 수 없죠 하는 게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기서 벌써 비춰지고 있잖아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왜냐면 알고 싶다 하는 것도 여기서 비춘 것이고 알 수 없다 하는 것도 여기서 비춘 거거든요. 그냥 이건데 선생님 알아라 봐라 이러니까 아. 따라가면서 알 수 없죠 하는 질문도.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요 소식이 안 온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고 이제 이게 분명하신 분들은 이런 말에도 속으면 안 되죠. 자기 공부가 약하니까 이런 말에 확 속아가지고 끌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말을 하든 이거를 가리키는 걸로 이렇게 스스로가 보셔야지 힘이 약하니까 자꾸 이 말에 끌려오는 거예요. 이것도 공부죠, 사실은. 이것도 공부죠. 이렇게 온갖 그 현상적인 거에 이제 마음이 싹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 무슨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이거다 하는 게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의심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뭐 돌을 깨쳐도 몇 번을 깨쳤을 텐데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안 되지 이게? 시원하다고 한 표현에 걸려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왜 시원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들면서 너무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시원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저기 분명하면 당연하다 하든 시원하다 하든 그게 말에 안 걸려요. 이게 그 벌써 일어난 분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말에 걸리는 말에 걸리는 거는 자기가 이렇게 이게 법이다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맞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표현하지? 이게 자기가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와 이렇게 충돌이 빚어지니까 거기에 딱 걸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법상에 있으니까 이건 상이 아닌데 자기만의 어떤 정리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른 표현을 하면 이게 내 거랑 안 맞는데 왜 저렇게 표현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진짜 가르치고 싶은 거는 당연하든 시원하든 답답하든 똑같은 거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와닿으면 시원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 뭐 당연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 심지어 답답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 왜냐하면 그게 다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이제 말에 탁 자기식의 어떤 언어에 딱 매여 있기 때문에 왜 시원하다라고 얘기하지? 아니면 왜 이걸 뭐 저렇게 꼭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면 왜 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이게 자기식의 표현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건 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상이 아니거든요. 모든 거의 당처는 답답해도 이거고 아니면은 뭐 시원해도 이거고 뭐 당연해도 이거고 알아도 이거고 몰라도 이거고 모든 말이 이거죠. 그러니까 아직 뭔가 그 분별 이전 자리에 통하지 않으니까 자꾸 말에 걸리는 것이고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제 법문에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분명해지면 뭐냐면 그냥 법문을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는 사실 중요해지지 않고 다 이거를 가리키는 그 지시어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와닿지 그 내용 갖고 왈가왈부하지 않고. 자, 오늘 남양 해충국사어록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신심 깊은 거사가 물었다. 국사께서 백예산에 계실 때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국사께서 동자를 불러 손으로 머리를 만지시며 말했다.
분명히 또록또록 하라. 확실하게 또록또록 하라. 그리고 이후는 결코 남의 속임을 받지 말라. 이런 문답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느 이제 공부에 대한 발심도 강하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강하고 그다음에 믿음도 있는 분이 거사님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국사께서 백예산에 계실 때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이분이 이제 백예산에서 오랫동안 수행하시다가 왕의 어떤 그 스승으로서 국사의 직함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기 전에 세상에 나오기 전에 백예산에 계실 때 어떻게 수행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출세하기 전에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 이전 자리에서 어떻게 공부하셨습니까? 이렇게 법을 묻는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 뭡니까? 이렇게 백예산에 여기 세상에 나오기 전에 백예산에 계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고 비유적으로. 근데 그러면 백예산이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냐?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색과 공이 하나이기 때문에 불이법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왔을 때 할 때 백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하면은 우린 보통 부모에서 태어나기 이전에 본래 면목이 뭘까? 이렇게 찾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 본래 면목과 그 부모 미생전 소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떤 신심 깊은 거사가 할 때 백예산 소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할 때 이거예요. 그래서 여시아문 하면 그 법문이 끝났다 하는 게 그거거든요. 여시아문 그러면 여시아문이라는 소리가 다 다르고 그 문장화된 뜻이 다르고 다 분별하면은 소리 있고 뜻이 있고 그런데 여시아문 할 때 이 소리도 아니고 문장도 아니고 그 변함없는 이 마음이 여시아문에 같이 있다는 딱 붙어서 둘이 아닌 채로 딱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장이 끝나고 그러면 그 여시아문 속에 있는 그 변함없는 게 뭘까? 이렇게 또 생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시아문 하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문장이 뜻이 그 단어가 분명한 뜻이 되기 전에 이 소식을 먼저 보셔야 돼요. 어떤이 서울이고 부산이고 해운대고 하늘이고 땅이고 사과하고 바나나고 어떤 여기서 다 끝났다. 그러니까 어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에 떨어지면 이제 죽비에 떨어진 거야. 초점이 죽비에 떨어진 거야. 대상화에 떨어진 거야. 근데 어떤 해도 어떤이 없으면 이거예요. 죽비를 들어도 죽비가 없으면 이거라. 그러니까 이겁니다 할 때 죽비가 없어야 돼요. 죽비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겁니다 그럴 때 죽비가 있으면 이게 아웃. 기회는 놓쳤어요. 아무 데도 떨어지지 말아야지라고 마음먹는 것도 죽비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건 좀 나아요. 그건 좀 나아. 죽비에 가는 것보다 마음이 이제 일어날락 말락하는 상황이니까 그건 좀 나아요. 근데 그거를 진짜 실천을 해야 돼. 말로 이렇게 오늘은 뭐지 담배를 한 개 피만 피울 거야라고 개념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피우지 말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실천하라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따라가지 말아야지 문장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진짜 자기가 행하라고 그걸. 무슨 그 차이를 알겠어요? 담배 피우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진짜 안 피울 때는 그 문장이 없잖아요. 실천하라.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 실천을 하시라고. 의도 그러면은 거기에 그런 문장이 남아 있지 않고 의도도 남아 있지 않아요. 그냥 그러고 있을 뿐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꾸 머릿속에서만 자꾸 맴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겁니다 할 때 이게 죽비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기 죽비가 없어요. 없어져야 돼. 죽비 따라가지 말아야지라는 문장도 없어요 여기는. 근데 이건데 여기 죽비가 없으면 이거밖에 없거든. 이건데 여기 종소리가 없으면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마음속에서 또 초점 맞춰봅시다. 바나나 맞췄어요? 바나나에 초점이 없으면 이게 있잖아. 자, 사과에 초점 맞춰봅시다. 맞췄어요? 사과를 없애면 깜깜한가요? 그 깜깜한 것이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고. 깜깜한 것이 살아있어요. 깜깜한 것이 살아있다니까? 그 깜깜함 속에 이 성성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 종소리에 있는데 이 마음이 여기 없을 때 아득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아득한 것이 살아있어요. 아득한 것이 그 안에 성성한 깨어있음이 있잖아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옛날 사람들은 가물현자를 쓰거든요. 가물가물하다. 가물가물하다라는 거는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분별이 안 되는데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것이 살아있어요. 가물가물한데 이게 죽어있지 않은 거예요. 가물가물해.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죽어있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이 가물가물한 데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자, 마음이 바나나에 초점을 맞췄을 때 초점이 바나나에 있는데 우리는 그거는 대상에 떨어진 것이고 그 대상의 그 물건을 딱 치워버렸을 때 가물가물하죠. 근데 죽지 않았어 이게. 왜냐? 그 다음에 사과도 잘 드러나거든요. 파란 하늘도 잘 드러나거든요.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이게 죽비도 아니 저기 종소리도 아닌 것이 움직임도 아닌 것이 가물가물한데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현묘하다. 왜? 가물가물해서 아무런 분별이 안 되는데 묘하게 이게 다 드러내고 있대. 그러니까 현묘하다. 현이라는 건 가물가물하다. 분별이 안 된다. 알 수가 없다. 잡을 수가 없는데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묘하게 이게 다 드러내고 뭐라고 알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이거를 다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국사께서 동자를 불러 손으로 머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이 손끝에 또랑또랑하네요. 분명히 또록또록하라. 확실하게 또록또록하라. 그리고 이후 결코 남이 속임을 받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절대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경계에 속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경계에 속지 마라. 요것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인연이 다가오면 다 드러낸단 말입니다. 이게 머릿결의 이 감촉, 뭐 이런 뭐 부드러움 아니면은 뭐 거침, 뾰족뾰족함, 날카로움, 손끝에 눈이 달려 있어요.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분명해서 미칠 지경인 거예요. 이거는 분명해서 미칠 지경이 돼야 돼. 이건 맞나 틀리나 긴가 아닌가 이러면 막 심장이 막 요동치어야 되는데 심장이 요동치지 않고
꿈쩍도 안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국사가 별거를 보여준 게 아니에요. 백예산에서 분명히 어떤 수행을 했는지 물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잠도 안 자고 뭐 명상을 하고 자선을 하고 뭘 하고 뭐라고 이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자를 불러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아 분명히 또록또록 하라 확실하게 또록또록 하라 얼마나 또록또록 합니까 여기에 확실합니다 이게 분명하고 그러니까 이거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후는 결코 남이 소금을 받지 마라 이것뿐이니까 다 여기서 일어나는 다 허망한 헛개비와 같은 거니까 속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 아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이 행동을 했을 뿐이거든요. 국사가 당나라 때 그 황제의 스승인데 별 신통 묘용을 보여준 게 아니라 그냥 머리를 이렇게 어루만졌을 뿐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맨날 하잖아요. 머리로 빗고 앉아 있고 온갖 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저절로 여기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모든 분별이 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머리만 만지지 말란 말이죠. 거울 보면서 법을 봐야지. 자기 얼굴 모습만 보고 거울의 성품은 못 보고 우리가 지금 이게 거울에 비친 상인데 이 거울에 마치 거울에 비친 상과 같은데 이 깨어있는 거울과 같은 성품은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자각을 못하고 자꾸 드러나는 모습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전체가 하나로서 드러나서 이 전체가 나인데 이런 특정한 모습을 한 사람을 자기라고 알고 나머지는 타인이라고 알고 그게 우리가 마음에 어두워서 일어나는 어리석은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여기에 여러 도반님들도 계시고 사물도 있고 뭐 이렇게 소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이게 통으로 자기 표현인 거예요. 이 몸이 아니라 이 전체가 자기 이것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특정한 사람만 자기라고 여기는데 자기와 타인과 그 사이의 공간과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뭐 열기와 숨소리와 아니면은 뭐 지나가는 버스 소리와 옆에서 뭐 나고 있는 크고 작은 소음들이 그냥 자기 몸이죠. 이걸 법신이라고 법신. 법의 몸이다. 그러니까 온 우주가 법신. 온 우주가 이것의 표현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사실을 모르니까 작은 몸에 갇혀서 자기라고 아니까 괴로운 거죠. 그 다음에 자 해충국사께서 당자국에 계실 때 마곡이 와서 국사가 앉은 자리를 세 바퀴 돌고는 석장을 한번 쿵 하고 쿵소리가 나도록 울리자 국사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그렇거늘 무엇 때문에 빈도를 보러 왔는가? 마곡이 또 한 번 석장을 쿵 소리가 나게 울리자 국사께서 할로 꾸짖으셨다. 이 들려오기시나.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장경선사가 말했다. 어른이 무엇 때문에 마음씨를 그렇게 쓰십니까? 이어서 말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화상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제 해충국사는 이 전등사서에 보면은 육조 해능의 제자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마곡 보철하고 장경 선사는 아마 그 마곡하고 장경은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도반인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마곡보철은 누구의 제자냐면 마조 도일의 제자예요. 근데 마조 도일은 누구의 제자냐면 남학회양의 제자예요. 남학회양의 스승이 바로 육조해능.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촌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자 남학해양하고 남양해충국사가 형제지간 그 다음에 남학해양과 마곡보철은
손주뻘.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그 손주뻘 되는 사람이죠. 마곡이 해충국사한테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눈 밝은 사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공부를 점검하는 행각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해충국사가 계신데 찾아왔나 봐요. 당자곡에 계실 때 마곡이 와서 국사가 앉은 자리를 세 바퀴 돌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딱 세 바퀴를 돌고는 석장을 한번 쿵 소리가 나도록 울리자 국사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그렇거늘 무엇 때문에 빈도를 보러 왔는가? 빈도는 자기를 낮춰서 부르는 말이죠. 이미 네가 그렇게 분명하면 왜 날 찾아왔냐? 왜 나한테 왔냐? 그러니까 이제 마곡이 또 한 번 더 대답 이게 말로 표현하는 대신에 더 한 번 딱 쳤어요. 석장을. 그러니까 이제 국사께서 이제 또 꾸짖는 거예요. 어럭 소리를 치면서 이 들려오 귀신아. 그러니까 들려오 귀신은 들려오의 홀령 귀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헛개비, 도깨비. 들려오도 아니고 들려오 귀신. 그러니까 헛개비죠. 이 헛개비야 이런 말이죠.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장경선사가 말씀하셨다. 어른이 무엇 때문에 이 마음씨를 그렇게 쓰십니까? 이어서 말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화상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거거든요. 쿵. 한번 세 바퀴 도는 것도 이거고 한번 쿵 치는 것도 이거고. 쿵 하니까 이제 해충이 네가 이미 그런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러고 있냐? 하니까 이제 대답을 안 하고 긍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하고 딱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충이 이 들려오기시나 버럭하고. 그러니까 옆에 같이 따라왔던 장경이 마음씨를 그렇게 자라나는 새싹을 그렇게 무참하게 잘라버리면 됩니까? 뭐 이런 뜻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해충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당신이 법이 밝은지 안 밝은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럴까요? 들려오 귀신이라고 해서 다른 소식인가? 근데 그거에 대한 말에 끄달리면은 이제 이게 나를 인정했네 안 했네 분별에 12분별에 떨어지는데 역시 이제 이분이 그래도 힘이 있는 분이니까 한번 딱 시험에 들게 한 거죠. 이 여우 귀신아, 이 귀신아, 이 헛개비야, 뭐 아무것도 모르는 자야.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끄떡이 없어야지. 왜냐면 너 아무것도 몰라. 너 깨닫지 못했어. 체험하지 못했어. 하나. 체험했어. 하나. 이게 둘이면은 이거는 자기가 공부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을 하든 부정을 하든 다른 일이 아니죠. 근데 긍정할 때는 뭐가 공부가 된 것 같고 부정할 때는 공부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시험을 해보지 않으면 네가 진짜 긍정하는 말에만 받아들이고 이런 말에는 뭐가 아닌가 보다 하면은 내가 어떻게 그대들의 공부를 알아보겠냐 이거예요. 이런 말을 해도 난이도 뭐 한 5에 별 5개 문제를 내도 애들이 가볍게 넘어갈 수 있어야지 이런 말이죠. 난이도 1만 나는 내지 않아. 5도 내. 긍정과 부정이 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헛개비와 진실이 다 하나다. 본질과 현상이 다 하나다. 그러니까 본질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질이 드러나는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방편의 말이고 이건 본질도 아니에요. 현상 본질도 아닌데 현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처님의 말씀 그 있잖아요. 부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중생의 마음을 얻을 수 있냐. 부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부처도 분별이라는 게 드러나야지 그게 진짜 불법에 밝은 거예요. 부처의 마음을 얻는 게 있다면 그건 여기 새 나가는 거거든요. 분별에. 아니 여기에서 부처도 나오고 중생도 나오는데 그럼 부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 다 여기서 나오는데 어떻게 따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거를 갖고 있다면 그거는 다 아직 망상이 새 나가는 거예요. 망상심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 들어와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은 이런 식의 문답이나 그 어떤 질의응답 점검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연습 문제. 이거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면 여기에도 분명하지 않으면 삶에서는 더더욱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삶에서 그 해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분별 망상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훈련하는 어떤 과정인 것인데 진짜 실전은 이제 삶이죠. 생사가 뭐 그림 속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을 얻기 위해서 옛날 어르신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 점검을 받고 탁마를 하고 다녔던 거거든요. 진짜 이 사람이 마곡이 공부가 됐다고 해충국사가 긍정을 하든 어떻든 간에 만약에 현실에서 힘을 못 쓰면 공부가 안 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막히는데 현실에서는 더 막히겠죠. 막 부정하는 말 듣고 마음이 흔들리고 막 그러면 뭐 현실에 가서는 더 속는 거는 더 눈에 보듯 뻔합니다. 하나만 더 한번 해요. 어느 날 불교, 유교, 도교 등의 삼교에 능통한 왕령이란 사람이 국사를 찾아와 물었다. 어찌하여야 해탈을 얻습니까? 국사가 말했다. 모든 법이 이르지 못하는 바로 그곳이라야 해탈을 얻느니라. 그렇다면 아주 없음이거니 어찌 해탈을 얻겠습니까? 국사께서 하를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놈아, 내가 너한테 모든 법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다 했지 누가 아주 없는 것이라 했더냐. 왕령이 말문이 콱 막혔다. 요 문답도 좀 재밌죠. 당나라 이때도 좀 유불선, 도교는 유불선, 삼교를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선종도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하고 그러는데 이제 송나라 때 되면 이게 더 본격화돼서 유교도 많이 이제 통합해야 해서 삼교 통합이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펴는 그런 그 승려들도 이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 왕령이라는 사람이 이제 국사를 찾아왔어요. 어찌하여 해탈을 얻습니까? 국사가 말했다. 모든 법이 이르지 못하는 바로 그곳이라야 해탈을 얻느니라. 이제 요게 아무래도 이제 육조의 바로 직계 제자와 후대 마조 이후에 그 선사들 사이의 어떤 방편의 차이인데 만약에 조주는 한 800년대 사람이고 9세기 사람이거든요. 요거는 한 8세기 정도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어찌해야 해탈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열반 적정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은 이 사람은 모든 법이 이르지 못하는 바로 그곳이라야 해탈을 얻는다.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 후대 사람은 차나 한잔 해라 이렇게 하거든. 차나 한잔 해라는 곧바로 가리키는 건데 이거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물들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해탈의 자리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편이 이렇게 아무것도 물들지 않는 자리, 모든 법이 이르지 않는다라는 거. 법이라는 거는 이런 식의 분별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생각, 느낌, 감정, 감각 뭐 이런 것들로 드러나는 것들이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 느낌, 감정, 감각 그 모든 분별되는 그것들이 이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그것들이 없는 자리가 바로 해탈의 자리인데 그거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이르지 못하는 거기다. 개념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이 떨어질 확률이 높은데 후대에 와서는 차나 한잔 해라. 차 마시는 거하고 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설명이 안 되죠. 거기서 확 막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치적으로 풀면 이렇게 돼요. 모든 법이 이르지 못하는 곳은 모든 법이 나타나기 이전 자리다. 언어적으로 풀면. 근데 그 모든 법과 나타나기 이전 자리가 틈이 없이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근데 일어나는 분별에
어떤 분별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없으면 그냥 이것인 거예요. 모든 법이 이르지 못하는 거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인데 여기에서 심리적인 거리감이 단 1도 없어요. 그냥 여기인데 그냥 여기 여러분 계시잖아요. 완전하게 계시잖아요. 여기에서 마음을 일으켜서 이렇게 찾을 필요가 없이 그냥 이것인 거예요. 그냥 이 자리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깨닫지 못하는 건 여기서 자꾸 마음이 일어나서 자꾸 틈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리를. 그냥 이 자리, 여러분 앉아있는 거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냥 마음 쓰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존재의 그 밑바닥. 여기에서 한 생각이 일어나면 나다 남이다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에는 나도 없고 남도 없고 모든 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야지 나, 남, 세상 뭐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고.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냥 이 자리. 이 자리를 이렇게도 가르쳐 보였고 이거는 마음 쓸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이거 원래 아무 일이 없어요. 여기. 그리고 원래 이것뿐이라서 아무 일이 없어요. 온갖 일이 다 있어도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다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없이 사실 그냥 가볍게 이게 움직여봐도 이렇게 실감이 나. 이렇게 손 들어보든가 내려보든가. 그 대예스님이 그런 말을 했거든. 아주 힘센 장사가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손을 드는 거와 같다. 힘센 장수인데 힘이 막 넘치는 사람이야. 주체를 못하는 사람인데 다른 힘을 빌리지 않고 이 힘으로 손을 드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냥 이거. 그 근육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마음의 근육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 눈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하면 저절로 이렇게 감촉이 이렇게 일어나고 저절로 소리가 들리고 저절로 제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거사님? 이게 눈 뜨면 저절로 드러나죠. 그거는 내가 의지가 들어가서 이렇게 드러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의지가 들어가지 않고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것, 그것이거든. 나의 어떤 의지, 나의 힘을 빌리지 않고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게 진짜거든요. 나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고 나의 의지가 들어간 거는 그거는 분별이에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마음의 힘을 뺐는데도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 저절로 바람 소리인지 차 소리인지도 드러나고 있고 저절로 제 목소리도 드러나고 있고 저절로 이런 사물도 드러나고 있고 저절로 이것인가 저것인가 생각도 일어나고 있고 저절로 춥다 이게 저절로 아는 게 있잖아요. 오늘 좀 에어컨이 좀 차갑네 이거 이건 생각이고 이건 생각이고 이 생각이 일어나기 전 저절로 아는 저절로의 힌트가 있습니다. 저절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러니까 모든 일은 저절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하는 거는 우리가 법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온갖 일을 다 하고 뭐 사회적인 성취도 이루었고 뭐 아니면은 가족도 이뤘고 자식들도 키웠고 했는데 본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제로에 제로.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 내가 이 일을 했다 저 일을 했다 하는 건 다 망상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한 일이 있다면 그거는 실제여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누구야, 내가 한 일이 이거야, 그거를 이제 불교식으로 나와 나의 것, 그것이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망상이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 사람이나 뭐 대충 산 사람이나 온갖 사고를 친 사람이나
똑같아. 억울하게도. 난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 진짜 억울해 죽겠더라. 그래서 막 눈물도 나요,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이게 법문을 듣다 보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진짜. 열심히 막 나는 진리가 무엇인지 찾을 거라고 열심히 뭐 책도 읽고 수행도 하고 법문도 듣고 뭐 잠도 안 자고 다 했어. 별짓을 다 했어. 엊그제 뭐 번지 점프 하신 보살님도 계시고.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하기 60이 넘으셨는데 나이까지 속여가면서 60 넘으면 못하나 봐요, 그게. 근데 난 진짜 뭐 하라 해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마음은 진짜 간절한데 수십 년을 저렇게 하셨는데 자기가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이거는 본래 다 돼 있는 거거든요. 다 돼 있는 건데 막 내가 하려고 막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뭐 내가 이룬 것이 없다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내가 하려는 그것 때문에 이게 일찌감치 자각이 안 됐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억장이 무너져야 된다. 억장이 무너져야 된다, 진짜. 거사님 잠도 안 자고 새벽까지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울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화가 나기도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를 왜 이렇게 저렇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했을까. 진짜. 저도 막 그랬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이걸 어렵게 얘기해줘요, 이거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막 나의 어떤 그 법에 대한 상상에 껴맞추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줘도 이렇게 어렵게 들렸던 것 같아요, 내 식으로. 근데 그런 걸 다 놓아버리면 쉽고도 쉬운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또 그렇게 느껴지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다가 되면 이것처럼 엄청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사람은 자기가 뭔가 깨달음에 대한 대단한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완전히 밝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다. 이거는 마하인데 마하. 끝이 없는 건데 대단합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상상하는 것 이상인데 그 입을 못 대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시면 안 돼요. 이 소식이 안 오신 분들은. 마하야. 그러면 이거 마하가 아닌데? 그러면 또 자기만의 상에 갇힐 수 있으니까 그것도 다 틀렸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다. 이 종소리 하나가 여기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든 소리예요, 이게. 이것이 저 찻소리입니다. 이게 온 세상의 소리예요.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없다고. 왜냐면 저 찻소리도 들리거든요. 보이진 않지만. 왜냐면 또 그 다음 종소리도 여기서 일어나거든. 이 자리를 계속 곧바로 가리키고 있거든요. 그게 뭐 해충국사의 말이든 뭐 이 들려오기시나 하든 아니면 또랑또랑하라 하든 뭐 분명하다 하든 당연하다 하든 확실하다 하든 아무것도 모른다 하든 이 종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이 하나를 가리키고 이것뿐이에요. 원래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덩 비어 있어요. 또 모양에 갖추면 이것저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모든 뿌리가 이거다. 나의 뿌리, 내 삶의 뿌리, 내 존재, 인생의 뿌리, 내가 이룬 것들의 뿌리, 내가 경험하는 대상들 모든 게 다 이거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와 이 모양 사이에 아무런 틈이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정멸이다. 지금 이 순간 고요하다. 움직이면서 고요하고, 소리치면서 고요하고, 싸우면서 고요하고, 기뻐하면서 고요하고, 슬퍼하면서 고요하고, 열심히 살면서 고요하고, 살지 못하면서 고요하고. 그 마치 여기에서 막 온갖 삶이 춤추는 듯한, 여기에서 걸어가고, 여기에서 움직이고, 뭐 여기에서 막 생각하고, 그냥 이것이 경계 없이 장벽 없이 그냥 하나로 뭐 그래서 물결이라고 하는구나. 이게 하나의 바다 위에 다양한 사람의 모양, 나의 모양, 남의 모양, 사물의 모양, 하늘의 모양, 땅의 모양, 이게 다 물결치고 있구나. 그래서 물결은 어떻게 쳐요? 로봇같이 안 추죠. 막 이렇게 치죠. 경계가 없어요. 하나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